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왜 가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셔갖고 잘 관리하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33세 이제 미국으로 처음 오셨을 때 적응하시는 건 어렵지 않았나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운이 좋았어요. 저희 클래스에 5명이었다는 점, 그다음 중간에 팬데믹이 있었던 거, 그것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운이 좋았던 건가요? 왜냐하면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적어도 조금이라도 천천히 배울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발표를 해요. 30명 앞에서 발표를 적어도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좀 훨씬 그 부담감이 덜해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꽤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원래 이렇게 미국 파티 막 이런 문화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상에 6명 앉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죽을 때까지 이제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게 제 사회생활이었는데 이게 너무 360도로 바뀐 거죠.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게 얘네들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영어는 영어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천천히 배웠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대학원을 지원할 때 학교마다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MIT는 테크에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정말 학구적인 거 되게 딥한 그런 스콜라들을 많이 뽑는 것 같고 컬럼비아는 일단 맨하탄 안에 있잖아요. 되게 트렌디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풍들을 잘 합격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학풍에 따라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하버드의 제 동기들 중에 진짜 테크 쪽으로 하고 싶은 애들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그런 걸 잘 안 봐주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진짜 그냥 본인 길만 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고도 생각했지만 저럴 거면 왜 우리 학교 왔지? 그래서 사실 학교 간의 이동도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적응도 잘하셨지만 이제 일자리를 찾는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와서 또 팬데믹이 와서 모든 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으로서 뉴욕의 직장을 찾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의 취업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그 팬데믹 때 인턴을 했어요. 시카고에 있는 SOM이라는 엄청 큰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을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알던 홍대 나온 친구 중에 보스턴에서 일하는 뭐 건축이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다른 그 자기 친구한테 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그 친구가 자기 보스한테 보여준 거예요.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은 그런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뭐 인턴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거 할 때 있어서 그냥 주변에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둘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어필을 자주 하세요. 뭐 포트폴리오를 뭐 어디에 올려도 좋고 친구들한테 막 보여줘도 좋고 그냥 뭐 피드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냥 주변에 그런 것들을 잘 퍼뜨려 놓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특히 또 네트워킹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그 풀타임은 또 뉴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인턴을 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홍대 선배 얘기를 들었어요. 뉴욕에 있고 뭐 되게 화려하다더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건축이 화려해? 좀 별론데? 약간 이런 약간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뭐 거기가 페이나 어떤 그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회를 또 잡게 돼서
또 보스턴에서 맨하탄으로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회사들의 인터뷰 과정은 어떤가요? 인터뷰 하려면 그런 리퍼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팀의 경우에는 공채는 없어요. 일단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일단 본인의 경력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본인의 경력을 답하는 과정에서 바이브를 되게 체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이브 체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거기에서 뭐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뭐 어떤 문화에 오픈이 돼 있고 막 그런 정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네트워킹 하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회사 컬처가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링크드인으로 약간 콜드콜링 그런 것도 통한다고 듣긴 들었어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이런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히 대하는 거, 잘 하는 거, 뭐 얼굴 뭐 붉힐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 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언젠가는 받을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 본인의 입지를 조금 굳히는데 도움이 됐던 상황들이나 순간들이 있을까요? 일을 잘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요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학교랑 좀 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교수님한테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해도 들어주시거든요.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1부터 100까지 얘기하면 바로 미팅룸에서 쫓겨나죠. 그런 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쳐내 나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밖에서는 더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6시에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디자인 업계에는 뭐 야근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요새 회사들 중에 야근을 강요하진 않거든요. 네.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하세요.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직장은 학교가 아니라는 거를 가장 빨리 이제 깨달으셔야 되고, 네. 그 매니저의 자리에 제가 최근에 올랐는데 빨리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싶은 거는 매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일을 빨리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깨달은 순간들이 있겠네요. 3번의 도전 끝에 하버드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전의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제가 도전을 했었을 때는 사실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합격한 학교들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 그거를 갔을 때 최고의 효용을 내기 위해서 그냥 한국에서 좀 더 일을 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원을 했었을 때는 실패에 가깝죠. 유학을 준비를 하는 것과 회사 준비를 동시에 하다가 잘 안 풀렸어요. 이게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니까 어느 하나도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지원서를 딱 보니까 뭐 되게 그 고충도 많았지만 발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전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냥 그 지원서 내에서 보여지는 제 자신감이 매번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좀 유학 학원 같은 거를 제가 다녔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약간 미숙하더라고요. 제 지원서 자체가. 저는 그때 제가 갈 만한 그런 역량이나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작은 시간들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학 지원서라는 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그 위압감, 그 사람을 짓누른다는 걸 저는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약간 본인의 습관을 잘 정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체력 관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멘탈 관리도 필요하고 뭐 교수님과의 좋은 관계, 포트폴리오 관리, 하루에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법이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트워킹 일단 그 유학을 하셨던 분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 이제 가서 어떻게 공부할지 아니면 어떤 학풍인지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좋은 학교에 가도 자기가 거기랑 안 맞으면 진짜 빨리 중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정말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왜 가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셔갖고 잘 관리하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택님처럼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가장 필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프 디시플린이랑 그리고 네트워킹 그거 두 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일하는 거고 일하면서도 노는 거라고 그리고 본인 관리 진짜 열심히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미래에 있을 성공의 자산을 쌓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아 재밌네요. 제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제이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또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되겠죠.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또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해야 될지 그런 발전의 자양분도 되는 것 같고 자주 불러주세요. 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